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어제 두 분 아주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기자회견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후 1시였었나요? 네, 기자회견 예고했다. 1시 예고를 오전에 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리고 단일화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긴 하셨어요. 어떤 기자회견 하는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눈치는 챘죠. 느낌적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어떻게 보면 단일화 그걸 이제 통합정부라든지 무슨 뭐 정치통합이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네네. 실질적인 단일화 제의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속칭 여의도 뭐 발 찌라시로는 완주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되면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인수위부터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저는 단일화 당연히 쉽지 않겠다. 거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뭐 별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핵관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죠.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셨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는 농담이었는데요. 근데 저 신경민 의원님 좀 바짝 긴장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항상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요. 네. 이러다가 뭐 확 단일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쪽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안 후보 쪽이 아침에 일찍 호남 쪽으로 떠나고 이러면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은 확 받았죠. 근데 차라리 이제 단일화 발표한다고 하면 두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같이 발표하는 게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후보 일정표가 이게 양당 출입 기자들한테 공지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요 일정표가 어긋나는 순간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추론 가능한 거죠, 뭐.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입장 발표하면서 사실상 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단일화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앞으로도 근데 단일화 물밑 협상 과정을 다 국민한테 시시콜콜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 단일화가 앞으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한 겁니까? 일단 기자들한테 다 아주 일지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했던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단일화가 앞으로 추가로 더 될 거냐.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심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후보 내심에 대해서 저는 이제 후보의 참모 입장이 아니고 정치 평론을 오래 했던 평론가의 관점에서 그냥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거 역시 참모 입장이 아니라 이제 평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도 왜 후보가 단일화를 안 서두르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세하게 정리된 요거를 보기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혹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속칭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되게 뜨거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주변의 핵관들이 저 사람들이 단일화에 대한 뜻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캠프 내부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소상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매번 다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렇다고 이 내용을 그냥 중간중간에 다 풀기도 곤란하고 그러다가 그게 누적됐다가 어제 1시 기자회견 하면서 이 상황을 그냥 다 릴리즈해서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단일화 일지 보니까 사실은 실제 단일화 협상은 한 이틀 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2월 7일부터 단일화 협상이 마치 들어간 것처럼 너무 과대포장하듯이 한 거 아니냐.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써 뭐 이전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리자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본부장 정도쯤 되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지 그 전에 뭐 그런 무게감 있는 인사하고 접촉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회견이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네.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권영세 사무총장의 회견이 있는데 저는 앞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지만 뒷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단일화라는 것이 대권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깨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또 깨지고 뭐 이러는 것은 뭐 그건 일상 있는 일일 수 있죠. 네. 근데 협상 경과 파일을 PDF로 만들어서 언론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이건 필요곡절이다. 곡절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후보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27일 오후 1시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이제 2차 마감 시간으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김경진 의원 말에서 좀 언급이 됐듯이 단일화에 놓고도 찬반이 그 극명하게 갈라지는 걸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네. 윤핵관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뭐 몇 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가까운 원로 그룹들이는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싸기 위해서 윤 후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라고 계속 압박을 놓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떼내니까 차라리 다 까버리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27일 오후라는 시간이. 네. 그래서 후보가 직접 나와서 할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이건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기자회견은 아마 굉장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기자회견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게 지난 13일이잖아요. 13일이고 이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게 이제 일주일 뒤인 2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제안했을 때 그때 이제 세 가지 제안 중에서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였으니까 안철수 후보도 내가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때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서 그 이후에 뭐 유세차 사고라든가 안타까운 사고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조롱조나 이런 글을 올리지 말고 좀 진심을 다했더라면 이런 결과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질문 자체가 꽤나 이게 12조의 질문인데요. 아니요. 그리고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아니 일단 여기 정리된 표에 의하면 2월 3일부터 지금 성일종 임명진 라인이 가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 표에 의하면 요건 저도 몰랐는데 2월 7일 날 먼저 이 안철수 측의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보면.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회동을 하고
2월 10일부터 이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어느 정도 1차 합의를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근데 2월 13일 날 갑자기 안철수가 뚝 하고 그냥 스톱을 시키더니 본인이 공개 단일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네.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들어보셔요. 예, 임명진 목사나 전혀 얘기된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명진 목사 방금 지금 기사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태도나 자세로 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가 중앙일보나 뭐 몇 군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2월 20일 날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다시 그냥 더 이상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철회한다. 이렇게 지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은 끊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또 선대본부장인 이태규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장제원 의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보면 공동정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인수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과학기술 뭐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거는 최소한 여기서 단일화 그 무슨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2월 20일 이후에 장제원 이태규 사이에 있었던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인수위라든지 공동정부 구성 그다음에 이 공동정부 구성의 철학이나 방향성 이 얘기만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2월 20일 이후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밖으로 밝힌 내용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2월 20일 전까지만 유효했는데 그것조차도 포함해서 아예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물밑에서는 여론조사 방식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동정부 운영에 대한 얘기만 지금 대리인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거를 이태규 후보한테 에브리데이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에브리데이 상황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상황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의원한테 에브리데이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내일은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서로 의논한 상태에서 이태규 의원이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 초안이 된 상태인데 갑자기 그냥 또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어제 새벽까지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기다리다 안 돼서 지금 어제 1시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만 국민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누가 잘했냐 누가 성의 있게 했어야 됐니 이런 얘기는 다 불필요하다. 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TV토론 때 금요일 날 TV토론 했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단일화 질문을 했었을 때 임나 단일화 결렬선언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태규가 나가는 걸 가지고 야 씨야 내가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 결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가서 왜 만나? 왜 만나느냐? 당연히 꺼내야지. 너 선거본부장인데 후보의 뜻을 반해서 그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물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돼요. 이태규를 보내고 얘기를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할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양해해 줄 수 있는 범위지만 끝났다고 국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물밑에서는 이걸 한다. 이건 뭐야 그러면. 그것도 이중적인 태도다.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받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중적인 태도라고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그런 얘기죠. 뭐. 임명진 목사님은 저희하고도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난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국민의 당 쪽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단일화 결렬되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13일하고 20일 안 후보의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한 것이 협상 전략이라면 모르죠. 만약에 그게 진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표리가 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안 후보가 도대체 안 후보의 진심이 무엇이냐, 진위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김경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만난 걸 보니까
앞으로 또 만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예. 어느 한순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옆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남은 썰렁한 상황이라면 예.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 얘기를 하는 게 또 과연 그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듣는 시청자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더 얘기할 수는 없어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좀 읽었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 표정을 보지 못하셔가지고 그 안철수 후보 쪽 가까이 계셨던 경험이 반영된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또 한 가지 하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얘기가 맞을 확률이 커요. 네.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경빈 의원님은 그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제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뭐 일요일 날 의총까지 해서 성의 네. 표시를 했으니까요. 뭐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성의 표시는 최대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완주가 된다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을 갖춘다. 뭐 이런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안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치개혁안을 제안을 했고요. 뭐 또 역시 지난 토론회 때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치개혁안에 담겨 있는 예를 들면 권역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얘기했는데 주말 사이에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신경민 의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 죄송합니다. 뭐 신 선배님 말씀 듣고 싶으신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김경진 의원님.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점잖게 표현하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좀 그냥 시중언어로 표현하면 생구라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죠. 그게 아니,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비판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가령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건 당헌 당규에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 요인이 생기면 공천을 안 하도록 하는 당헌 당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당헌 당규가 있으면 뭐해? 그냥 당헌 당규 엎어버리고 그냥 공천하는데. 예. 아니 제가 누차 지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무슨 중대선거구제 뜻이 있다 이러면 법안을 발의할 뿐만 아니라 176석이나 되는 의석이 있으니까 패스트트랙 태워놓으면 돼요. 옛날에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 했던 것처럼 네. 그때는 당도 여러 개 있어서 복잡했지만 지금 176석 의석으로 패스트트랙 태워놓으면 무조건 본회의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패스트트랙 안 태우잖아.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 지금 2인 선거구 대신에 3인 선거구 뭐 얘기하잖아요. 보면 시의회 구의회. 예.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의 5분의 4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95%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조례 그냥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바로 의결해버리면 돼요. 안 하잖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실행 의지는 하나도 없다. 저 지금 당론으로 의결했던 게 5년 전에 문재인 대선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5년 후에 그냥 다시 재탕해야 보면. 네. 그래서 점잖게 표현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고 거칠게 표현하면 생구라다. 그냥 이렇게 방송 부적합 용어를 자꾸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곤란한데요. 그 언어 순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예요. 책임 총리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플러스 비례 의석을 100석 정도로 늘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에서 3인 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러는데요. 김경진 의원 얘기대로 3인 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각 시도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15개인가요? 15개가 민주당이 다수거든요. 그것도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이건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책임 총리제는 법규나 특히 이게 그렇죠. 책임 총리제는 헌법 사안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네. 이건 헌법까지도 예. 관련이 되는 거여서 책임 총리제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뭐 지금 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진 상임본부 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초접전 판세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단일화 없이 사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두 분은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투표율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많게 나오면은 80%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대 87년 이후 선거를 보면. 네. 보통의 경우에도 지금 2002년도가 이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때는 여야가 다 기대가 별로 치열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60%가 조금 넘었는데요. 대부분 경우에 70에서 75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단일화랄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치열하게 양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투표율이 결정을 할 거다. 그것도 이제 사전 투표가 보통 한 25 정도 나오는데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아마 서로 아전 인수할 겁니다. 우리층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건 이제 모르죠. 그런데 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냐? 그것도 서로 아전 인수를 할 텐데요. 일단은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켜서 투표장까지 끌고 나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 문제가 될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0% 후반이 나왔어요. 야, 이거 대선 투표율 80%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보단 낮고 7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죠. 코로나 상황도 이제 20만을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23만이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상황도 변수가 되죠. 그러면 투표율이 좀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법칙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걸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이 네. 대략 50에서 한 57 사이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평균적인 확률론만 가지고 본다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이 투표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쪽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보는데 네네.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세대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실제로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느님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이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내일 모레만 지나면 뭐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은 변수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혹시 뭐가 없어요? 있을까요? 이제 벌써 없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TV 토론 한 번 남았는데 이건 사실상 그냥 사회 분야라고 하지만 지금 종합해서 아마 TV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요. 예. 여기서 무슨 분별이나 변별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문제도 사실상 이게 불가능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 나올 변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도 거의 표심을 정하신 것 같아요. 안정한 분들이 이제 뭐 한 5% 남짓이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돌발 변수라고 그러는 막 개인 비리죠. 개인 비리 폭로도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남아 있는 개인 비리 갑자기 나오는 돌발적인 고발 같은 사건이 한두 건 더 있을 거 아닌가라는 예상은 해보고요. 그 정도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은 마음은 결정했지만 투표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투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어느 세대, 네. 어느 지역 뭐 그게 지금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